너의 마지막 수학하 131 명제와 조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지우고 수업을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집합도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막 계산을 열심히 하진 않았잖아요. 명제도 좀 비슷합니다. 명제는 일종의 논리를 공부하는 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집합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설정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중학생 때는 명제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으셨죠?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어서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자 명제와 조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재를 잠깐 아까 봤는데 교재가 요 교육과정에 들어서면서 이 개념을이라는 교재가 명제 부분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단원을 나눠놨어요. 제가 이제 요 한 단원마다 영상을 하나씩 찍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맥이 끊기는 것처럼 들으실 수가 있지만 여기 이 부분이 단원을 아주 잘 구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제가 거의 맞춰서 설명을 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명제라는 게 있어요. 명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참 또는 거짓이 명확한 식 또는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자, 책과 설명이 거의 비슷할 테지만 그래도 필기는 꾸준히 잘 하셔야 됩니다. 참 또는 거짓이 명백한 식이나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집합과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 집합은 대상이 명확한 모임이었죠. 키가 큰 사람 그러면 집합이 됩니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키가 크다.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남아. 자, 이거는 물론 참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건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 않죠. 과연 몇 센치부터 키가 큰 거냐 이겁니다. 물론 저는 181이지만 네.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내 이름 실명을 깔 수는 없으니까요. 자, 한예슬 씨는 여성이다.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참이죠. 그리고 이건 명제가 되죠. 제가 이제 동그라미 X 치는 거는 명제냐 아니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명제가 아닙니다. 이건 명제가 됩니다. 2의 배수는 4의 배수는 2의 배수다. 이 말은 명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참이나 거짓이 명백하단 말입니다. 괜찮으세요? 명제는 항상 참일 수도 있고 항상 거짓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요걸 미리 좀 얘기해 놓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것대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명제의 부정입니다. 명제의 부정. 부정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부정인 거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영어로 보면 not의 의미인 거죠. 자, 네모는 세모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할 때 이런 명제의 부정은 무엇이 되느냐? 네모는 세모가 아니다. 뭐뭐이다 라는 말의 부정은요. 명제의 부정은 네모는 세모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도 씁니다. 기호. 이거 이제 보면 자 어떤 명제를 P라고 해볼게요. 이것의 부정은 내용상으로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이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부정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결무늬 P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에는 not P라고 읽습니다. 네. 이건 지금 명제의 부정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명제 P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명제 P가 참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명제 P의 부정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명제 P가 거짓이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색깔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 됩니다. 혹은,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어떤 명제를 증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인 걸 증명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거짓이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게 항상 틀릴 수밖에 없음을 증명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게 항상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게 항상 틀리면 얘는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P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not P, 그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얘가 거짓이면 P는 뭐가 되는 겁니까? 참이 된다 이거죠. 괜찮으세요? 그리고 not P의 not을 떠오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참이 아니라 P가 되는 거죠. 부정의 부정은 뭐다? 긍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나와 있는 이 문장 또는 식이 명제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쉽게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운 명제도 있어요. 그건 저 뒤에 나올 거고요. 요 단원에서 혹시라도 그런 게 나온다라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나올 테니까 지금은 명제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부정에 대한 얘기도 일단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명제와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조건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 또 해볼게요. 조건. 명제는 이제 식이나 문장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백한 거죠. 근데 조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은요. 자, 보겠습니다. 되게 세분화해서 잘 여기서 내용을 실어주셨더라고요. 조건. 조건은요. 변수가 등장합니다. x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x의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그러한 식이나 문장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이 배수다.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몰라요. x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은 분명히 변수가 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위식하게 써보면 변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그러한 식이나 문장을 조건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명제를 이렇게 P라고 얘기했지만 명제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P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사실 이런 알파벳으로 어떠한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은 조건에 많이 씁니다. 조건에 많이 써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봐요. 이게 조건의 이제 의미를 얘기한 것인데, 자, 첫 번째. 진리집합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어떠한 조건마다 그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조건이 참이 되게 해주는 x의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x를 다 모아놓은 것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참이 되게 해주는 변수들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중 일부만 놓은 게 아니라 그런 변수를 모두
모아놓은 그런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 경우에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요 2, 4, 6, 8, 점 나가는 거죠.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2의 양의 배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인 거죠. 괜찮으세요? 이때 이런 게 있어요.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할 때 조건은 주로 소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할 때 자, 이제 우리가 이 전 단원에서 배웠던 집합의 어떤 연산들이 여기서 약간 빛을 발할 겁니다.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느냐? 진리집합, 진집이라고 줄여 쓸게요. 조건 P 또는 조건 Q. 또 그것도 실은 새로운 조건일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가? 집합 P와 집합 Q의 자, 또는이라는 말을 집합으로 바꾸면 그렇죠. 합집합이 된다 이겁니다. 조건 P가 만약에 X는 2의 배수다. Q는 X는 3의 배수다. 그러면 X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다. 그러면 2배수와 3배수의 합집합이 그 조건들의 진리집합이 된다 이거죠. 괜찮으세요? 조건 P 그리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요? 예, P와 Q의 그리고니까요. 교집합이 되는 거죠. X는 2의 배수이다. 그리고 X는 3의 배수다. 그런 새로운 조건의 진리집합은요. 2배수와 3배수의 교집합이 된다 이거죠. 네. 괜찮으세요? 네. not P의 진리집합은요? P의 여. 예, 그렇죠. X는 2의 배수다. 그런 이제 조건의 부정은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X는 2의 배수를 제외한 집합이 되겠죠. 괜찮으세요? 근데 선생님, 명제를 하다가 조건을 왜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조건이 명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요걸 가지고 간단한 문제들을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와 조건 얘기를 해보고 있었죠. 요거 얘기할 때 좀 같이 좀 얘기해 줘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요 밑에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제가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조건이라는 건 참과 거짓이 변수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조건이라 한다고 그랬죠. 조건은 각각의 조건마다 진리집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진리집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말씀을 드렸죠.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조건의 부정. P가 아니다. P의 부정. P의 부정은 not P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P 또는 Q라는 조건의 부정은 뭐가 될까요? P 또는 Q니까 P와 Q의 P가 아니다. 그리고 Q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이가 뭐로 연결될까요? 합집합이요? 자, 진리집합을 떠올리면은 우리가 생각해내기 쉬워요. 얘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P, 합, Q입니다. 네. 부정이면 이 진리집합도 부정이 된다고요. 네. 그럼 얘는 P여, 네. Q여, 그리고 뭐가 됩니까? 교.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고가 된다 이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또는이라는 말도 부정이 존재한다. 그건 그리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라는 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 P 합 Q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얘의 부정은 얘의 여집합이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럼 P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Q 여집합. 그러면 이걸 이제 거꾸로 이걸 가지고 조건을 떠올려 보면 P가 아니다. 그리고 Q도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게 실제 우리 그 논리에서도 이게 성립하게 되거든요. 네. A가 아니다 또는 B가 아니다 라는 말의 반대말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논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쭉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P 그리고 Q라는 조건의 부정은 뭐가 되는 것인가? not P 네. 또는 not Q가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진리집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거기 60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자, 봐요. 우리가 여태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명제가 무엇인가? 참 또는 거짓이 명백한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고 그랬죠?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명제의 부정. 명제는 뭐는 뭐뭐뭐 하다라고 얘기한 것이겠죠? 네. 이랬을 때 뭐는 뭐뭐뭐 하지 않다가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본래의 명제와 부정은 참거짓을 반대로 한다 라는 걸 기억하셨어야 했죠. 그 다음에 느닷없이 조건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조건은 참 또는 거짓이 변수 때문에 결정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변수 때문에 참 거짓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식이나 문장을 조건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런 조건은 각각마다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또는이라는 말의 부정은 무엇이다? 그리고 거꾸로 그리고라는 말의 부정도 또는이다라는 걸 기억해 놓는 게 필요했겠군요. 자, 거기 필수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필수 예제 1번.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1번. 소수는 홀수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홀수는 이제 약수가 2개뿐인 수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명제가 맞습니까? 명제는 맞습니다. 네. 근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건 거짓입니다. 네. 왜냐하면 선생님, 소수 중에 3은 홀수잖아요. 근데 얘의 표현은 뭐냐면 모든 소수는 다 홀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예외가 있으면 얘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얘는 이거는 명제는 맞지만 거짓이다 이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두 번째.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명제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참이의 거짓이야? 참이 명제인 거죠. 괜찮으세요? 네. 다음에 3번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왜 나왔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습니까? 네. 예, 맞아요. 이거는 x값에 따라서 이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거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2차 부등식. 얼른 인수분해 보면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그쵸? 마이너스 5와 1 사이가 되거든요. x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얘는 참입니다. 네. 근데 이 범위 바깥에 있으면 얘는 거짓이죠. 네. 얘는 그러니까 명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얘는 조건인 것이고, 그리고 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모든 실수가 저 조건의 진리 집합인 거죠. 괜찮으세요? 네. 다음에 네 번째 거 보시면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다. 얘는 어때요? 얘는 명제가 맞습니까? 명제가 맞습니다. 얘는 그리고 명제는 맞고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괜찮습니까? 6의 배수는 모두 다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거기 필수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번에 이제 조건 PQ가 나와 있군요. 자, P라는 조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Q라는 조건은요, X가 3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뭐 진리집합은 사실 여기에 조건 자체가 거의 진리집합과 흡사하겠군요.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얘의 진리집합을 구하면 자 P 하고 여기에 X다 하고 X는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이 진리집합 Q는요 마찬가지로 X하고 바 한 다음에 X는 3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큰 이런 실수다라는 것이 각각 조건의 진리집합이 될 텐데요. 네. 자 처음에 1번 not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얘기해 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그냥 쓰실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수직선을 볼게요. P는요 1과 4가 있을 때 1보단 크고 4보단 작거나 같다였습니다. 네. 그러면 얘의 여집합은 얘를 뺀 나머지를 얘기합니다. 네. 그럼 범위가 뭐가 될까요? 1보단 작거나 같고 4보단 크다. 얘를 제외하니까 1과 4의 바깥쪽인데 구체적으로 얘는 1을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얘의 여집합은 1을 포함해야 되겠죠. 얘는 4를 포함했으니까 여집합은 4를 포함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X다. X바 해놓고 X는 1보단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4보단 크다가 됐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다음에 거기 두 번째 not P 또는 Q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P 또는 Q라고 되어 있어요. not P 또는 Q라고 되어 있군요. 아, 제가 이제 대문자로 써버렸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조건들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하려면 자, not P의 진리집합, 그럼 P의 여집합이죠. 또는이라는 말을 진리집합으로 표시하면 네. 합집합이 된다 이겁니다. 네. 여기는 Q 돼 있는 거죠. 네. 괜찮으세요? 그러면 not P와 Q를 우리가 확인해서 합집합을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네.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겠어요. 네.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not P는 우리가 아까 따져봤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4보다 크다였습니다. 이게 not P였어요. P 여집합. 다음에 얘는 Q는 3보다 작다, 5보다 크다. 3보다 작다 이렇게 있겠네요. 이렇게 3보다 작다. 5보다 크다는요? 여기 이렇게 있겠죠. 이게 이제 Q였거든요. 근데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잖아요. 네. 그러면 3보다 작다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네. 그리고 4보다 크다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괜찮으세요? 그 얘는요. X 바 해놓고 X는 3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자 다음에 세 번째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P 그리고 not Q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일단 이것을 진리집합화 해보면 P 그리고는 교집합
그리고 not q는 q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따져봐도 되기는 하는데 이건 집합의 연산으로 보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P 마이너스 Q. p 그죠? 차집합 q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뭐야? 그래서 하면 되지 뭐. 네. p는 뭐가 되는 겁니까? p는 1보다 작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1보다 작다. 죄송해요. 1보다 크다죠? 제가 약간 정신이 나간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p였죠. 근데 q는요. 3과 5의 바깥쪽이네요. 3 하고 이제 5는 여기 있죠. 네. 이제 이걸 뺀 거예요. 네. 그럼 뭐가 남겠어요? 3보다 크고 4보다. 얘가 남아요. 그죠? 네. 근데 잘 봐. 잘 봐야 돼. 3보다 크다일까 아니면 3보다 크거나 같다일까? 크다. 3보다 작다를 뺐지. 아. 그럼 여기서 3을 안 뺐잖아. 남는 거에는 3이 남을 거야. 네. 그 예를 들어 우리가 따져보면 얘는 x 바 해놓고 x는 3보단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남으니까요. 네. 4보단 작거나 같다. 이게 그 진리집합이 될 거라는 거죠. 괜찮으세요? 네.